지금 시간이 몇인데 밥을 차려달래? 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는데. 그야 우리도 며칠째 야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손주 니네 대신 키워주는데 너네까지 키워줘야 하니? 적어도 밥은 너네가 차려 먹어야지. 애 맡겨놓고 밤에 잠깐 얼굴 비추기밖에 더해? 근데 밥까지 차려달라고?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내 손주이지만 너네 자식인데 너네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너네가 키울 생각해야지. 저번에 일찍 끝났을 때 데이트한다고 조금만 더 봐달라고 했지? 정말 너네가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낳아놓은 자식 본인 힘으로 어떻게든 키우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애 봐주기로 한 거 정말 후회된다. 엄마도 손주 보면 좋은 거 아니었어? 난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고 육아를 떠맡겼니? 육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니 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조금만 참아줘. 이제 바쁜 거 곧 마무리될 거야. 그 말은 저번에도 했다. 그리고 너네가 돈을 제대로 주기랬니 뭘 했니? 처음에 애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3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니? 보모 쓰면 돈이 얼만데 겨우 그 정도 주기로 해놓고 그마저도 안 줘? 됐고 난 더 이상 못하겠으니 손주 데리고 너희가 키우거라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우울증까지 걸릴 것 같다. 사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시간에 같이 오셔서 미역국을 끓여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손주를 돌봐주는 70대 양씨 할머니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을 딸과 사위 그리고 사돈에게 표출합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환한 모습에 사위와 같이 온 사돈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간 딸의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더니 바쁘다는 이유로 아예 손주를 할머니 집에서 살게 하고 자기들은 밤에만 잠깐 들렀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양씨 할머니와 딸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남 오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시부모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눈치를 보며 서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양 씨의 아버지는 일을 나가 바빴고 어머니는 시부모의 농사일을 돕느라 항상 첫째인 양 씨가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양 씨 밑에 6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양 씨의 부모님은 양 씨를 낳은 한참 뒤에 둘째를 낳았기에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엄마처럼 동생들을 돌봤고 애 보는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동생들, 특히나 양 씨의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웠던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양 씨의 꽃다운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양 씨는 그렇게 30이 다 돼가던 나이에 중매로 다른 집의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은 크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고 두 딸을 낳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애는 아내가 돌봐야 한다며 육아를 하지도 집안일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 씨는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돈까지 직접 벌어오면서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양 씨가 일을 나가 있을 때면 양 씨의 시어머니가 애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뒤늦게 양 씨의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양 씨가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딸들이 직업을 얻고 출가했을 때 할머니는 이제 좀 편히 쉬나 생각했지만 그맘쯤 양 씨의 시어머니가 건강이 크게 악화돼 양 씨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전념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니 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양 씨는 그래도 딸을 낳았다고 구박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이 안 도와주니까 양 씨를 기꺼이 도와줬던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맘쯤 일찍 결혼한 큰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 아기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때 양씨 할머니는 본인이 나서서 큰딸에게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하니 일주일에 이틀 정도 맡아준다고 했습니다. 양씨의 남편은 재미가 없어서 할머니 집으로 손주가 올 때면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가만히 손주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예쁘니 뭐든지 다 받아주고 싶었고 예전에 자식들에게 야단치던 것도 손주에게는 너그러워졌습니다. 자식들 밥은 그렇게 잘 먹여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손주가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손주를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손주에게 오냐오냐 해주는 엄마를 보며 오히려 손주가 버릇없이 클까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실 이때부터 몸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생들을 돌봤고 결혼하고는 가장의 역할을 했으며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기에 할머니의 몸은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작은 딸은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면 절대 엄마에게 육아를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자꾸 힘들게 엄마한테 애를 맡긴대?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할머니는 특히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아픈 허리임에도 손주를 업고 다녔습니다. 업어야 애가 안정되고 집안일 하기도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맘쯤 보행기가 아이들의 척추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보행기를 사고서도 바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이 돼서야 조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딸은 양씨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하고 돈도 꼬박 줬습니다. 큰딸은 정말 엄마가 손주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봐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컸지만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요. 할머니는 손주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보냈지만 손주는 인사만 하고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왔구나. 볼 때마다 키가 더 큰 것 같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자고 하면 뜨문뜨문하고 귀찮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이맘쯤 할머니의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씨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자기를 딸처럼 대해줬던 시어머니를 보내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이제 평안한 날만 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던 작은 딸이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딸은 결혼보다는 일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딸은 직급이 갈수록 높아져 야근을 하던 날도 많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30 중반이 조금 넘어가던 시기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결혼을 해 손주를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큰딸의 육아를 도와주고 나서 다시는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터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예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큰 손주를 봐줄 때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딸이 자기에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막상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기는 볼 때마다 또 어찌나 이쁘던지 작은 딸의 아이는 외모도 빼어나서 양씨는 그런 손주를 한없이 이뻐했습니다. 할머니는 모임에 가서도 항상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딸도 자기는 절대 엄마에게 육아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던 걸 의식이라도 한 듯 할머니에게 부탁하지 않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정보를 알아보고 좋은 베이비시터를 구했다고 한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애를 맡기는 것이 작은 딸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났고
한 가지 요구사항을 거절했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다른 분 구하시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딸은 하는 수 없이 양씨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애 좀 잠시만 맡아줄 수 있을까? 언니네 해줬던 것처럼 우리 애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부탁할게. 딸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꺼낸 거였기에 양씨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래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애 2명을 갓난아기 때부터 매일 데려오고 주말이면 아예 맡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된 걸 보면서 양씨 할머니는 힘든 육아를 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씨 할머니 눈에 이제 손주 키우는 할머니들은 바로 티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20%가량 증발한 듯한 힘겨운 표정과 동작들이 느껴졌습니다. 한 손으로는 유모차나 애 손을 잡고 나머지 힘이 없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돈이랑 카드를 내미는 모습을 마트에서 본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남자 손주들은 이미 조금만 커도 할머니들의 힘으로 완전히 제압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전담으로 애를 봐줄 수는 없었던 양씨 할머니는 그럼 네 언니처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봐주마. 그래, 알았어. 작은 딸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양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작은 딸은 자꾸만 할머니 집에 애를 맡기고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아이의 짐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딸이 오죽 힘들면 그렇게 하겠냐 생각해서 양씨는 아무 말도 없이 일단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돈도 잘 주고 하면 그래도 더 힘내서 손주를 봐줬겠지만 작은 딸은 그렇게 애를 맡기면서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돈도 1~2달 주다가 마는 모습을 보여 할머니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밤에 얼굴 잠깐 비추고 할머니가 손주 목욕시키고 있으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영상만 찍어대는 딸을 보며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손주는 너무 예뻤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딸만 보면 이럴 거면 아기를 왜 가졌나 하는 생각도 든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딸 내외는 점점 아이에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외식을 해도 손주를 먹여주고 닦아주는 것은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딸이 자기한테 애를 달라고 처음에 말했지만 그때 한번 할머니는 그냥 내가 보겠다며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먹으라고 말했는데 그때 딱 한 번 물어보고 다음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힘들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사돈네는 뭐 한다니? 들어보면 집에서 하는 거 없고 맨날 여행 가는 스토리만 올리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자주 깜빡하셔서 맡기기가 쉽지 않아. 나도 시어머니 자꾸 보는 거 불편하고. 나도 몸은 안 좋다. 딸은 이런 엄마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손주를 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씨 할머니는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손주를 돌보느라 혼자만 빠져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싱가폴 가기로 했는데 거기 자연이 그렇게 좋다더라. 정희 언니는 이번에도 여행 못 가는 거야? 난 손주 돌봐야 해서. 잘 갔다 와. 이뿐 아니라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더니 할머니는 작은 실수에도 딸에게 잔소리를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황혼 육아를 어쩔 수 없이 도맡아 하던 할머니는 집안일을 자꾸 하다 보니 손톱 자를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목욕을 시키다가 아기 이마가 조금 긁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확인한 딸은 엄마, 이게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게 손주 목욕시키다가 살짝 긁혔어. 조심 좀 하지? 애 얼굴이 이게 뭐야? 아이의 얼굴을 살피던 사위도 양씨를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톱을 깎고 목욕을 시키던지 장갑을 끼고 해야지.
목욕시키는데 장갑을 어떻게 끼니? 할머니는 며칠을 고생하고도 이렇게 조그만 실수에도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힘든 것보다도 항상 손주가 다칠까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유난히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손주가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고 손에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대처했지만 아이가 우는 소리에 놀라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와서 죄책감과 속상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또 한 번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조심성이 없어. 왜 애를 주전자 가까이 놔서 이 사단을 만들어? 할머니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화내는 할아버지가 괘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 이거 안 지워지면 어떡할 거야? 딸내미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고. 이후 딸 내외의 반응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급하게 일하다 중간에 달려온 딸과 사위는 할머니를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잔소리는 안 하던 사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조심 좀 하시죠. 옆에 있던 남편은 나제한 잔소리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딸 내외의 말에 동조하며 또 할머니에게 뭐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하는 손주를 보며 딸 내외와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요 며칠 사이 하루 종일 잘 놀아줬는데도 딸과 사위만 오면 우는 아이를 보고 딸 내외는 할머니가 잘 안 돌봐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그간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뭐에 다치기를 원해서 그랬니? 너넨 내가 돌봐주는 건 하나도 고마워 안 하고 잘못한 거 찾기만 급급한 것 같다. 나도 이제 지쳤다. 애한테는 내가 평생 미안해 하면서 살 테니 이제 애는 데리고 가서 너네가 키워라. 이 여편네가 애들 힘든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당신이 키우든가. 애 키우는 거 거들기라도 했어?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엄마, 당장은 우리도 힘들어. 이번 일은 우리도 더 이상 말 안 할게. 할머니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중간에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대체 왜 애를 봐줘야 되니? 너네가 돈을 제대로 꼬박 주기를 하니 뭘 하니? 잠깐 얼굴 비추고 잔소리나 해대고 밥까지 쳐 얻어먹고 가면서 그리고 사돈 미역국 먹고 싶다고 내가 애 돌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밤늦게 미역국까지 끓여야 하니? 다 필요 없으니 이제 데려가거라. 딸과 사위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씩씩대며 짐을 챙겨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안방에 들어가 있던 할머니는 서글퍼 울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에게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손주가 그리웠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 하염없이 손주가 나오기를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은 자기 언니와 다르게 자기 자식을 잘 돌봐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손주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씨 할머니는 작은 딸이 은근히 손주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딸과 사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동안 몸만 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딸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딸은 마지못해 받아주며 손주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테니 그 옆에서 잘 감시해달라고 작은 딸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작은 딸은 언니와 비교하며 할머니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딸의 부탁을 거절했고 딸은 다시 손주를 가지고 은근히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손주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말이죠. 할머니는 됐다 그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후 딸은 또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작은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모임에 이제는 빠지지 않으면서 여행도 다니며 자기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딸은 자기가 아쉬웠는지 양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돈 제대로 챙겨주겠다며 일이 너무 바빠져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나 이제는 여행도 가고 내 삶 살기로 했다. 네가 손주를 무기로 협박하는 것도 질렸고 더 이상 이제 손주 안 봐도 된다.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따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딸과 사위는 번갈아가며 휴가를 내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일하면서 잘 키울 수 있었으면서 해보지도 않고 친정엄마가 있으니 그동안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동생들을 돌봤고 결혼하고는 남편과 자식들이 출가하니 아픈 시어머니를 그리고 자식들이 애를 낳으니 손주까지 돌보면서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나이이지만 이제는 여행도 자주 떠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며 드디어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며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양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들의 부탁이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고 막상 손주를 보면 귀여워서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 자식 대신 손주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으면 자식들 상황 보면서 살만한 상황이면 보조 정도로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이면 육아를 도맡아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들어 육아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막상 돌봐주겠다고 하고 그 말을 뒤엎기도 쉽지 않으니 항상 이런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상황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에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자식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돌봐주신다면 꼭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룰을 딱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당당히 휴식을 요구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를 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논쟁의 정답은 없지만 항상 나 자신을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